요즘 새 정부 국무총리, 장관 등 요직의 인사를 뽑느라고 정권 인수위가 분주합니다.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적재적소.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쓸 굵은 나무는 기둥으로 쓰고 석가래로 쓸 가는 나무는 석가래로 쓰라는, 그러니까 제자리에 맞는 목재를 제자리에 쓰듯이 좋은 인재를 제자리에 쓰라는 말이 적재적소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정반대되는 짓거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썩은 것들만 골라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박에 피도 마르기 전에 주체 사상에 물든, 물들면 이제 썩은 거죠. 그런 종자들만 골라가지고 총리, 장차관 그 외 요직에 앉혔으니 말입니다. 대가죽을 쓰고 고양이 소리를 내며 자기들 이익이 되는 것은 진실이고 나머지는 적폐라는 것들, 공정, 평등 외치면서 위안부 출신 노파들 피까지 짜먹었지 않습니까? 민주파리, 세월호 시체파리, 원전을 때려 부수면서 환경파리를 했고 아주 갈퀴로 돈을 긁었더만요. 자기 나라를 폄훼, 부정하며 지들은 진보라고, 자유시장 경제는 약탈이라는 이런 이념에 빠져가지고 공짜를 원칙이라고 씹으렸습니다. 이것들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여기 구멍이 뚫린다나 이러면서 주사파 임종석이 딸 미국에서 아주 부르주아지더만요. 그냥 호화유학을 했습니다. 문재인 딸, 대한제국을 침범한 일본 극우들이 만든 이토 히로부미, 그것들이 만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교육 평준화를 외치면서 제 자식들은 외국어, 영재, 특목 졸업시켰고, 이런 학교를 또 그리고 나서 다 모조리 없애라고 그래요. 문재인은 이런 썩은 종자들만 골라서 감히 김일성 일가를 평화 세력이라고, 그리고 한국을 지키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든, 군사 세계 6위 강국을 만든 역군들에게 수구 보수 전쟁 세력이라고 삿대질을 해대면서 이런 썩은 지푸라기를 엮어가지고 기둥으로 삼고 썩은 멍석으로 지붕을 덮으면서 지내는 적재적소라고 씹으렸습니다. 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로 부린다. 저는 이 말이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남을 속이려는 속셈이나 수작을 말하는 순우리말이래요. 요즘 문재인 이작자 이삿짐을 싸면서도 야로를 부리고 있습니다. 봉건 왕조에서도 이런 야로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왕이라면 그냥 왕 자식으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왕이라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 군주나 지금 대통령, 통수권자 입장이 같으니까 우리 선대 왕들과 지금 대통령 자격을 교양 삼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외국 사학자들이 조선을 보면 이 반도 국가가 이 어마어마한, 한반도는 중국에 갖다 비하면은 조금만 성에도 못 미쳐요. 이런 나라가. 그리고 서구의 근대화된 문물을 받은 일본으로 하여금 걔들은 임진왜란부터 이걸 슬슬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활쏠때 얘네는 조총을 갖고, 이 세력의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이렇게 국가가 보존될 수 있었던 유럽이나 다른 데 같으면요 그냥 흡수돼 버렸어. 얘들 민족인데 끈질기게 왕조실록을 남기고 이러고 견디니까 희한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왕들의 교육 제도가 이 나라를 지탱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조선의 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고 강력한 훈련으로 왕을 만들었어요. 왕자에 오를 때까지 그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 얼마나 엄격하고 치열했는가를 알게 되면 조선의 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왕위를 계승할 원자가 이제 잉태가 되면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태어나면 보양청이라는
보육기관을 설치해가지고 품성 바르고 건강해서 젖 잘 나오는 유모를 선발을 해가지고 보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원자가 말을 익힐 때쯤 되면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강학관을 들이는데, 조선 왕실의 교육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식보다 예의를 지키는 인성을 더 중시했어요. 사도세자 3살 때, 정조는 4살 때 조기 교육을 시작했는데 왕세자는 생활 자체가 교육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유교 경전이 교육되고, 그리고 온종일 역사, 문학, 과학, 수리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이 왕한테 보고되기 때문에 왕세자는 낙점받지 않으려고 야간 학습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세자 나이 11살이 되면 한 달에 2번 총리 등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대신들과 왕 앞에서 자신이 배운 걸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중요한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견학을 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훈련, 무술도 해야 되고 활쏘기, 칼쓰기, 그리고 외교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신이 오면 꼭 참석을 해가지고 견학을 하고, 그리고 더 성장을 하면 왕 대신 왕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된 교육이고 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아침 6시면 대신, 중신, 사관 등과 경연을 시작을 해요. 이 경연이라는 게 뭐냐면 신하들이 왕한테 어떤 시련이 닥쳐도 공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고종이 일제의 부인을 시해당하고 영친한 막내딸 덕혜옹주를 빼앗기는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을 견디면서도 정사에 임했던 것은 이 같은 조선의 왕도의 훈련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제 안 할래. 대한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독립운동사 중심에 고종이 있어요. 인륜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대했는데 이놈이 이런 짓을 하니까 내 기필코 내 놈을 죽이겠다. 엊그저께가 안중근 순직한 날인데 안중근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고종이 죽였다는 게 일본 보고서에 다 남아 있어요. 세종은 20년 동안, 성종은 25년 동안 하루도 이 경연을 거르지 않았고,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도 이 경연을 통해서입니다. 왕은 조회와 경연이 끝나면 공무가 있는 신료들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그러는데, 이때에는 오른쪽 왼쪽 좌우에 사관들이 눈깔을 똑똑히 뜨고 왕이 무슨 말을 하는 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헛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한 말이 지금 이제 나라 대대로 남을 건데, 조선의 왕들은 통치권보다 소통을 추구해가지고 오늘 대통령에게도 요구되는 소양과 덕목이 있을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기회 잘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요즘 대통령보다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덕분에 그 강한 외세 속에서도 600년이라는 조선을 이어왔다는 거죠.